안녕하세요. 포닥 중 내가 배운 것들에 대하여. 오늘은 2023년 3월 7일 화요일 직접 구현하는 연합학습 디스크망 활용편을 찍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데이터 네트워크 연구실 컴퓨터공학 박사 문현수입니다. 네, 오늘은 연합학습 지난번에 슬라이드를 그대로 좀 가져왔었는데 인센티브 메커니즘 설명할 때 연합학습을 구성하는 객체들을 나누어 봤을 때 크게 네 가지. 그 중에서 핵심 역할들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클라이언트, 즉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와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서버, 그리고 이 망을 구성하는 이 둘의 통신을 통신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망. 이 세 가지가 주요 역할이고, 결국 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이러한 모델을 학습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사용자, 뭐 이렇게 구분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이제 저희가 논문을 쓸 때나 뭔가 테스트를 할 때는 이 유저 혹은 리퀘스터즈라는 사용자는 이제 제가 되는 거고, 우리가 되는 거고, 결국엔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구현하면서 얘네 둘이 활용하는 네트워크 통신 방법, 파일이나 뭐 API, 뭐 TCP/IP망, 뭐 무선망,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망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통신하도록 구현하는가. 이게 결국에는 연합학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연합학습을 구성하기 위해서 구현해야 하는 객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연합학습 객체들을 좀 구현을 해 보았고, 기존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단계적으로 구현을 완성하기 위해서 조금 간소화한 버전으로 지금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연합학습 객체, 크게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구성을 한 건데, 서버는 모델 생성하고, 그리고 배포, 그리고 병합, 뭐 이런 걸 좀 합니다. 배포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클라이언트는 모델을 다운로드해서 학습하고 업로드를 하는 역할을 이제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따로 구분하고 완전히 프로세스를 따로 나누는 이유는 나중에 가상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가상화까지는 안 가고 그냥 단순히 하드디스크, 즉 파일을 이용해서 통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TCP/IP망을 통해서 구현을 하면 네트워크 API를 통해서 서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통신하도록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시나리오는 결국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이야기하기 전에 그리고 왜 이렇게 만드냐면 많은 페이퍼에서 공개된 코드들이 전체적으로 그냥 하나의 코드, 즉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뭐 마치 있다고 이 서버의 역할과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나의 코드에서 합해서 구현을 하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구현이 빠르고 실험을 하기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현을 하는데 이제 저는 포닥으로서 어느 정도 응용 서비스나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려고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지금 구분을 해 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는 크게 네 단계로 나뉘는데, 우선 데이터셋을 클라이언트에게 분배하고, 근데 이제 보통은 본래는 클라이언트가 직접 수집해야 되지만, 우리는 지금 시뮬레이션이니까,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따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즉 실험하는 실험자가 직접 분배합니다. 오타예요, 분배. 요거는 분배. 네, 분배고, 그리고 서버가 학습할 모델을 이제 생성해서 디스크를 활용하니까 파일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배포받은 모델을 정확히는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모델을 로드해서 다시 자기의 데이터로 배포받은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저장합니다. 즉, 그 다음에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다 학습한 것들을 이제 하나로 병합해서 새로운 글로벌 모델을 만들어서 파일에 디스크에 저장하는 형태. 그렇게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논문을 쓰면서 실험을 할 때에도 우선 데이터셋 만들고 모델 생성하고 학습한 다음에 병합 이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됩니다. 오늘 시나리오에서는 패션 엠리스트라는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이미지 분류 머신러닝을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친구들은 이걸 이미 많이 봤을 거고, 이 이미지들은 17년도에 이런 잘란도라는 웹사이트에 공개된 이미지들을 이제 처리해서 이렇게
7단계로 처리해서 공개한 총 7만 개의 이미지 데이터, 28x28 흑백 이미지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 10개 클래스를 가지고 있고요. 28x28의 10개 클래스에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작아서 학습도 굉장히 빠르고 해서 대충 모델을 대충 만들어도 성능이 쭉쭉 올라가는 뭐 그런 대표적인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걸 사용해 볼 거고 뭐 데이터셋 이 논문 안에 있는 걸 캡처해서 갖고 왔는데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총 0번부터 9번 즉 티셔츠부터 앵클 부츠까지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런 데이터를 보유한 데이터셋이 패션 엠리스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제 서버에서 모델을 먼저 생성해야 하니까 데이터 생성이 지금 코드를 안 보였네요. 여기서 데이터 생성 코드를 한번 먼저 볼까요? 데이터 생성 코드는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저는 보면 아래쪽이 인풋으로 즉 아규먼트로 아웃풋과 클라이언트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셋의 비율을 이렇게 세 개를 입력받아서 그 중에서도 아웃풋과 클라이언트의 수는 이제 필수 아규먼트고 그래서 요 코드를 돌리면 뭐 출력 디렉터리 만들고 이 각각의 레이블마다 이제 몇 개의 데이터가 있는지 세알인 다음에 테스트 레이시오로 트레인 레이시오와 즉 학습 데이터셋과 검증 데이터셋 비율 나누고 검증을 위한 데이터셋은 글로벌이란 디렉터리 안에 다 넣고 이제 나머지 클라이언트들 쪽은 이제 1번부터 n번까지 해서 저장을 합니다. 뭐 요런 코드를 지금 구성을 해놨고 이걸 이제 돌려보면 이렇게 지금 위에서 많이 쳐봤죠?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테스트 레이시오를 0.1로 할게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3개 해서 이렇게 돌리면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잠깐 멈췄고 이렇게 데이터셋 안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면 이렇게 데이터셋 안에 글로벌 이건 이제 테스트 세이싱이고 이 안에 이렇게 10개 클래스가 저장되어 있는 거고 이제 1번부터 3번까지 그렇죠. 3개의 클라이언트 3개를 만들어라 데이터셋 3개로 분류해라 라고 내놨으니까 이렇게 앵글분치 안에 보면 700개가 들어가 있고 이제 나머지 0.9를 3씩 나눠서 2100개씩 이제 클라이언트 3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분이 되고요. 이 코드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서버가 모델을 생성해야 되니까 모델을 생성하는 코드는 서버 코드 서버의 여기입니다. 이게 이제 서버 코드인데 입력은 모드, 즉 초기화 모드와 이제 애그리게이션 두 개의 동작을 하니까 서버가 그래서 초기화하거나 애그리게이션 하거나 그리고 아웃풋 이제 모델을 저장하는 곳에 루트 디렉터리 모델 루트를 계속 포인팅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라운드를 입력받아서 어그리게이션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어그리게이션 모드일 때 특히나 라운드라는 변수를 활용하고 있어서 이 세 가지의 아규먼트를 받고 실질적인 코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꾸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 우선 모델을 생성하고 굉장히 간단한 CNN 모델입니다. 시퀀셜한 CNN 모델 하나 만들고 10진 분류 여기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닛이면 생성한 모델을 바로 0번 라운드, 즉 초기화죠. 초기화 라운드에 이제 글로벌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init 초기화에서 모델이라는 디렉터리에 저장해라 라고 하면 이거는 빨리 끝납니다. 이렇게 바로 모델을 생성해서 요 모델 생긴 거는 여기서 출력됩니다. summary 어떻게 생겼는지 출력되고 저장이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0번 즉 init 라운드 안에는 글로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 안에 들어가 보면 텐서플로우에 관련된 정보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니셜라이즈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학습 및 이제 모델 업로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서 제가 데이터셋에서
예를 들어 2번 데이터셋 이렇게 10개가 있고 티셔츠가 이렇게 2000개가 있다. 2099개가 있다. 이런 거를 아까 보여드렸듯이 데이터셋이 이미 분배가 되어 있고 이것들을 클라이언트가 학습해야 되는데 클라이언트 코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엇을 입력으로 받냐면 데이터셋, 즉 분배받은 데이터셋의 패스. 이게 패스예요. 왜? 우리는 디스크망을 쓰고 있으니까. 그쵸? 즉 나중에 TCP/IP 망으로 되면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따로 뭐 이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방법들, 즉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들을 구현해내야겠죠. 근데 어쨌든 간 지금은 네트워크망 안 쓰고 있으니까 데이터셋의 패스, 그리고 내가 학습할 글로벌 모델의 패스, 그리고 이제 로컬 에프크라고 하는데 로컬 에프크의 횟수, 이건 이제 보통 10개로 기본으로 주고 있고 이제 어디에 저장할 건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총 3개, 4개의 아규먼트를 받아서 모델을 로드한 다음에 데이터셋도 로드하고 학습하고 저장. 굉장히 간단한 코드로 클라이언트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연합학습 클라이언트 구현할 때는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 업로드 같은 통신이 훨씬 구현체가 많아요. 코드가 실제로 제가 구현을 해보면.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간단하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 예를 들어서 데이터셋 1번, 즉 클라이언트 1번으로 볼게요. 1번을 0번 모델, 이거 좀 크게 볼까요? 세로로 0번 모델에, 즉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된 글로벌 모델을 가지고 와서 1번 라운드에 1번으로 학습. 그러면 여기에 21,000개의 데이터가 10개 클래스로 이제 잡혀 있다라는 게 보이고, 네, 보면 학습이 완료됐습니다. 한 2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모델 1번 라운드에 보면 이제 클라이언트 1번이 학습한 모델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파일에서 가봐도 0번 글로벌 모델을 불러와서 1번 라운드에 1번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1번 라운드에 2번 클라이언트가 학습을 시작하고, 마찬가지로 한 10개 정도 적네요. 이 친구는.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자, 보면 CPU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지금 노트북으로 CPU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CPU 사용량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실험을 할 때도 GPU를 쓰면 빠르긴 한데, 엠리스트는 오히려 CPU가 빠르다라고요. 그래서 3번까지 다 해보면, 네, 그래서 이렇게 3번까지 완료가 됐고, 보면 이렇게 1번 라운드에 3개가 이렇게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학습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로컬 모델을 이제 병합해야 되죠. 병합 알고리즘은 Federated Averaging이라는 FEDAV라는 알고리즘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요 위에 Communication Efficiency Learning 요 논문에서 언급되어 있는 이제 제안한 알고리즘이고요. 코드를 먼저 보면 서버 코드니까 여기에 이렇게 있고, 어그리게이션 모드를 보면 이제 라운드에 있는 걸 다 가지고 오는데 글로벌이라고 붙은 모델만 빼고, 즉 1번에서 혹시나 여기에 글로벌이 있으면 글로벌 빼고 나머지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모델들을 전부 다 패스를 먼저 가지고 오고, 엔트리 패스니까 이거의 경로들을 가지고 오고, 이거를 다 로드해서 이 모델의 웨이트, 즉 가중치들을 다 하나의 리스트 안에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구현을 했고, 이건 제 구현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레이 카피 안 하면은 리스트는 포인터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좀 이따 합연산을 하는데 계속 가산이 돼요. 그래서 카피에서 완전히 다른 객체로 메모리를 분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 여기서 저장했었던 불러온 클라이언트들의 가중치들을 하나씩 이 안에 넣고 있습니다. 하나의 변수 안에, 어그리게이츠라는 변수 안에. 그 다음에 이 어그리게이츠를 이 클라이언트 개수만큼, 즉 이게 3개니까 여기는 이 널리지가 3일 거예요. 3으로 다 나눠서 3분의 1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요 안에 이제 다시 여기 맨 위에서 만들었던 요 똑같은 형태의 모델 안에
이제 가중치를 넣어서 주입해서 이제 새로운 글로벌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거를 실제로 실행을 시켜보면 서버 코드가 여기 그래서 어그리게이션에서 라운드를 1번 즉 1번 라운드에 있는 걸 모델 위에 어그리게이션 해라 라고 하면 굉장히 빠르게 바로 글로벌 모델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즉 이거 1, 2, 3을 합쳐서 에버리지해서 얘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3분의 1 하는 게 약간 알고리즘적으로 이 페드앱을 정확히 구현한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n분의 nk가 있잖아요. 이거가 n이 학습한 데이터의 사이즈예요. 즉 이거 3분의 1을 했다는 이야기는 1, 2, 3번의 데이터셋이 같다라는 걸 가정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까 보면은 살짝 달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똑같은 건 아니다. 보면 요게 10개 정도 차이가 났잖아요. 즉 2번 클라이언트가 그러면 이제 사실 3분의 1을 하면 안 되는 알고리즘인 거죠. 여기선. 하지만 그냥 귀찮아서 3분의 1로 구현을 했고 어그리게이션 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해보면 성능 테스트도 간단합니다. 성능 테스트 이렇게 구현했어요. 클라이언트랑 완전히 똑같은데 로드 모델 해서 이미지 불러오고 데이터 불러오고 그거를 뭐 컴퓨션 매트릭스 출력하는 코드 있고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션 해서 정확도 보는 굉장히 간단한 코드를 구현해놨고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그래서 우선 0번 즉 학습하기 전의 성능은 처참하죠. 거의 뭐 8% 정도로 나오지만 1번 라운드를 통해서 만들어진 글로벌 모델의 정확도는 깔끔합니다. 많이 올랐어요. 바로 88%, 약 89%까지 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가 굉장히 웃긴 게 다른 클라이언트들, 단순히 병합을 하기 전에 클라이언트들도 이미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뭐 98, 89%, 뭐 90%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류를 이미지 데이터셋을 굉장히 똑같이 모든 클라이언트들이 거의 유사한 분포를 가지도록 제가 분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데이터가 쉽고 그래서 이렇게 높은 정확도로 애초에 학습이 되고 병합을 해도 성능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 1라운드 만에 거의 끝까지 올라와서 로컬이나 글로벌이나 성능이 비슷해진다. 나중에는 제가 non-IDD 같은 그런 환경들을 보여주면서 실험하면서 논문 쓰기 위한 실험하고 다시 한번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는 이제 독립적인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확장을 좀 할 계획이고, 망도, 즉, 이 연합학습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통신망도 이제 네트워크망으로, 즉, TCP/IP망으로 확장해서 바꿀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